10분간 명상해 보겠습니다. 쉰다 생각하고요. 졸지 말고 10분간 명상 이제 시작합니다. 온몸의 긴장을 푸시고
오랜만에 얼굴 뵙네요. 공부하기 전에 잠깐 한번 서로 질문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합시다. 일단은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재훈아, 왜 소문 공부하노? 다른 공부도 많잖아. 인체를 잘 알려고. 뭐 다른 거 공부하면 안 되나? 뭐 예를 들어서 동의보감도 있고 상한론도 있고 사상도 있고 많잖아. 근데 너는 왜 지금 이 공부를 해? 사람을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지 인체가 되는가 다른 것들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분, 이 친구, 뭐, 이제 임상 한 십몇 년 이제 우리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왜 소문 공부하십니까? 사실 다른 공부를 별로 해본 게 별로 없고. 정답이다. 어느 정도 그나마 이제 이어서 하는 먹든 말이 빵 먹기는 그렇고 나이가 들수록 뭔가 변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필꼽쳤던 건 어쨌든 이제 음양이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생기를 보는 관점들, 그 관점들이 되게 매력적이었고, 근데 계속 이게 현실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딱 되면 되는데 보다 보면 또 그렇게 안 되고 또 안 되고 하니까 공부를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분들은 아마 수업 때 수많은 이제 과목을 거쳐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리, 병리, 본초, 뭐 방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의원에서 진료를 한다고 하면 진료 현장에 그 하나 적용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실제 뭐 진단을 안 하고 침을 놓거나 처방하는 사람도 없고, 본초를 아예 모르고 약을 내는 사람도 없고,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한번 질문을 저한테 한번 던져봤어요. 저한테 나 왜 소문 공부를 하고 있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의 대답은 뭐냐면 안 해도 되는데 솔직히 그거였어요. 왜냐면 이거 안 해도 잘하는 사람 많아. 꼭 이거 해야 최고가 되고, 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야구 선수 중에 이승엽이 제일 잘 친다고 하면 10개 중에 3개쯤 치잖아. 많이 치면 4개. 우리가 만약에 환자가 왔는데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왔다. 그런 한의원이 되고 싶지만 100명을 치료해서 100명이 다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옆집에 사상을 만약에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의 타율과 내 타율이 다를까? 아니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재훈이처럼 우리 친구처럼 여러 가지 큰 뜻을 품고 이 공부를 시작해봤는데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니까 이것만이 유일한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질문을 그 전 단계로 가보면 그러면 이거 말고 뭐가 필요하지를 생각해 봤어요. 사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상한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침만 놓는 사람도 있고 뭐가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엇이든 하나를 배울 때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배울 때 거기에서 알을
깨달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꼭 음양의 진리든 뭐 그런 거 나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꼭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뭐 상한론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계지탕을 뭐 공부를 했다고 하면 계지탕을 가지고 꼭 계지탕대로만 쓸 수도 있지만 계지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고 자약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고 생강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수없이 알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첫 출발은 뭐를 공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느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이거를 아는데 꼭 이 구절을 알고 이 처방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뭔가를 어떤 공부를 할 때 이 공부를 내가 진짜 이해하고 아느냐 이런 거예요. 좀 이제 더 궁극적으로 가면 이 말이 맞냐 저 말이 맞냐도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 공부하는 데에는 어떤 현상에 어떤 글 뭐 공부할 내용이 있으면 이거를 내가 제대로 아느냐 그거를 정확하게 아느냐가 중요하지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저는 그 한의원에서 자꾸 약을 한 번씩 다려 먹어봐요. 본초 하나씩 아니면 섞어서 이렇게 해보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익진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익진 보약 중에 구역도 치료하고 소변에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약을 보면 향기도 좀 있고 이런 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분명히 이게 보통 오바이트가 난다, 구역이 난다고 하면 위가 긴장이 됐을 때 뭔가 스트레스를 받던 뭐 하여튼 긴장이 됐을 때 구역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역을 치료하는 약이면 분명히 위를 소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소변을 좀 이렇게 안정시켜 주는 약이다라고 글을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익진하면 소통지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약이 보면 향기도 좀 있고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약을 이제 어느 날 뭐 한번 이거는 내 맛도 기억이 잘 안 난다 싶어서 다려 먹어봤어요. 근데 다려 먹어보고 딱 알게 된 게 있어요. 익진은 보약이다. 익진을 먹으니까 막힌다. 나는 사인 비슷하게 소통시키는 약인 줄 알았어요. 그런 약이 아니네? 나를 먹어보고 알았어요. 먹어보고. 그냥 그 글귀를 가지고, 약성감은 가지고 알았을 때랑, 실제로 그걸 먹었을 때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한테도 한번 줘봤어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저녁에 소변을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얘가 방광이 약하구나 싶어서 그전에는 토사자 이런 것도 줘보고 했는데 잘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 써. 막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가 내가 익진을 먹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먹기 직전에 그거를 알기 직전에 우리 아들도 방광이 약한데 뭐 평소에 잘 체하기도 하고 하니까 주면 좋겠네 싶어서 내가 줬어. 얘 약에다가 익진을 하나 넣고 두 첩을 달여서 줬는데 애가 갑자기 평소에 밤에 잘 자는데 그날따라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오줌 누러 가는 거야. 뭐지? 보통 애들은 이제 장이 잘 되면 소변을 딱 저장을 이렇게 잘 잡아둡니다. 저장을 잘 했다가 아침에 이렇게 쏙 내는데 밤에 방광이 좀 예민해졌다는 뜻이잖아요. 분명히 글자로만 따지면 소통도 잘 시켜주고 방광도 안정시켜주는데 그리고는 내가 딱 그때 이제 내가 그 익진을 먹었을 때 딱 알았어요. 이게 보약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구나. 토사자, 하수오, 파극 이런 종류의 약은 아니지만 수렴시키는 약이구나. 그거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예. 약간 진정이 아니라 수렴. 뭐 진정이나 수렴이나 통하는 약, 흔드는 약이 아니에요. 야, 그러면 여기서의 구역은 상당히 예민하고 흔들리는 이런 긴장이 돼서 구역이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흔들리는 구역이구나. 아, 뭐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소문 공부하고 무슨 차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소문을 하든 약성가를 하든 처방을 하든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거를 우리가 실제 느껴보고 그냥 머리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실제 느껴보고 그걸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의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약 몇 가지 쓰는지. 100가지 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약재. 그 안에서 다 씁니다. 하루에 하나 하면 100개 하는 건 100일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게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대부분 다독의 형태를 띱니다. 다독. 많이 보고, 넓게 보고, 다양하게 보고. 중요합니다만, 그것도, 그게 이제 많이 본다고 해서 머리 남는 건 별로 없어요. 하나하나 넓혀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넓은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제대로 하나하나 알아나가면 실수가 하나씩 자꾸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는 소문을 하는 곳이다. 뭐 다 좋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하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좋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지금 뭔가 쌤들 중에 약을 다려온 거를 가지고 같이 맛보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공부가 저도 계속 위에 선생님들한테 수없이 많이 들어보고 해요. 별 도움 안 돼요. 과외 해봤지. 혹시 과외한 애들 중에 잘 된 경우도 있지만 좀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도 있지 않더나. 혹시 어떤 유형이 좀 그렇더노? 대략적으로 네 나름대로의 어떤 감이 있을 거잖아. 야는 쉽지 않네. 수업만 하고 자기보만. 그지? 그럼 별 질문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잘하는 애들 보면 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런 거거든. 하면 이게 얘가 이게 지금 뭔가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공부는 아마 그 애는 네가 안 가르쳐줘도 잘했을 수도 있어. 이게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나야 돼요. 제가 뭔가를 제가 알아서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한 50%는 구라. 한 50%는 구라요. 왜냐면 포장을 좀 해야지. 한만 좋은 선물이라도 포장 안 하고 주면 섭섭하다요. 포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에 한 60%는 구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효과를 내려면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꼭 어떤 질문을 많이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어떤 걸 가지고 곱씹어 봐야 돼요. 곱씹어 보고 스스로가 곱씹어 봐야지 제가 해준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할 얘기가 뭐냐면 제가 큰 이제 수업이 소문대어 수업이 있고 약성가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할 건 준비하는데 이 복습을 좀 해야 됩니다. 복습을. 이거 약성가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외우고 안 외우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우는 거는 이제 확인은 그런 거는 하는 자리는 그지 확인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외우시고 이 약물에 대해서 그 강의 전에 이제 재훈이가 리뷰를 좀 해야 돼요. 내가 한 말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쭉 네가 한번 생각해보고
뭐 소자는 뭐 이런 거다. 이런 느낌이더라. 이렇게 리뷰를 네 스스로가 한번 한 5분 정도 써머리를 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문은 우리 호연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내용을 다 지우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리뷰를 한 5분 정도 그렇게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훈아니 개업한 지 한 3년 된다고 그때. 시간 참 빠르다 그죠? 공부를 뭐 계속하면 좋겠지만 또 이제 어느 정도 빨리빨리 성과가 나야 돼요. 그거를 제가 소문합게 하면서 쭉 느껴봤는데, 이 나태해지는 어느 순간 보면 다 나태해집니다. 강의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공부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친목 도모인가 무엇인가 아니면 회비를 내서 나오나 무엇인가 뭐 이런데요. 예.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낭떠러지로 제가 궁지로 몰겠습니다. 매번 시험 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절대 남들한테 공개하진 않습니다. 공개하진 않고 그 시험 내용에 대해서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시험을 칠 테니까 그거에 대해 스스로가 점검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제가 무궁무진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딱 뭐 소자의 약성가를 쓰시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진료 환경 속에서 검증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환자를 보고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약 쓰고, 특히 뭐 여기는 약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 곳이니 약을 어떻게 써야지 이 환자에게 적합할 것인가, 케이스에 대해서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거를 많이 하면 더 좋겠지만 수업도 해야 되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라는 거는 이게 뭔가 어떤 한 사람이 전달해 가지고 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면 그냥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던데 계속 서로가 시부려야 됩니다. 누가 옳고 그렇고 이 사람 말이 전부이고 이 사람 말이 옳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학생은 모르니 들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자꾸 서로가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히고 서로가 교류하고 서로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공부는 도태됩니다. 도태된 이 분위기가 도태됩니다. 저는 돈 받고 강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다가 진도 나가는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가보면 알지만 나간다고 도움 되는가요? 안 도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 먼저 권위를 내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봅시다. 자, 약성가 한번 해볼까요? 제일 순한 소자부터 해볼까요? 소자. 컵. 드디어 팟빵에 광고 수입이 370원이 됐는데 200이 안에 적어도 200이 안에 들면 이제 노출이 되거든. 200이 안에 들더라. 네, 뭐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예, 뭐, 네. 일부러 그랬습니다. 예, 일부러 그랬어요. 소자는 소엽, 씨죠? 넣어 있다. 동양 한번 읽어볼까? 호자 미신, 구담 강기, 지혜 정천, 경륜 심패. 그 동영아 이거 먹어보니 어떻노? 약간 좀 매운 맛이. 아 잠깐만. 내가 다시 한번 먹어볼게. 잠깐만. 미끌미끌한 것 같아요. 근데 딱 처음에 미끌미끌하지. 니 지난 시간에 나복자 안 먹어봤구나. 이 비교해보면 딱 돼요. 나복자는 진짜 무국 맛 나거든. 무국. 무 끓여놓은 무 맛이 나. 이거는 미끌미끌한. 요 뒤끝이 조금 맵다, 그죠? 이 소자는, 그 다음에 그때, 나복자랑 비교하니까, 여기서 먹어본 사람 누가 있냐? 두 명밖에 없네. 나복자랑 비교하니까, 맛의 강도가 어떻노? 매운맛이. 이거 맵다고 할 수 있겠나? 우리 아들도 안 맵다고 안 하겠는데. 매운지 안 매운지, 네가 굳이 하나를 꼽자고, 산고, 감시남 중에 굳이 하나를 뽑자면 이게 매운맛이지. 일반적으로 매운맛이 아니에요. 그만큼 순한 약입니다. 그러면 순하다는 말은 약성이 고만고만하다. 이 맛이에요. 이 말이에요. 확실히 윤하다 보니까 좀 건조한데, 이 기관지 이런 데 건조한 데 쓰는데, 이거 뭐 맹문동이 촉촉하겠어요? 이 소자가 촉촉하겠어요? 뭐 촉촉하다고 하면 맹문동한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 기관지가 건조하다 싶으면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맹문동은 기침을 치료하는가요? 재훈아, 맹문동은 기침은 치료 안 합니다. 그런데 요놈은 기침은 치료합니다. 묘한 이제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꼭 이런 약을 이제 어떤 써라는 게 아니라 그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생각하니 요거를 못 쓰겠고 저거를 생각하니 요거를 못 쓰겠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맹문동은 무겁습니다. 약이 눅진눅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운 없을 때 먹으면 실제로 사람이 가라지고 그렇습니다. 노인분들, 기운 없는 사람들은 기관지 건조하다고 해서 먹으면 가라집니다. 제가 실제로 먹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묘한 상황에, 이런 상황을 이제 캐치해서 쓰는 거예요. 윤을 하려고 하니 맹문동이 좋은데, 이 맹문동을 쓰려고 하니 사람이 참 기침도 하고, 맹문동으로는 기침 안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소자라는 게 그나마 대안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쓸 일이 많냐? 잘 없어요. 보통 그러면 여기에서 애 키우는 사람 이랑 얘랑 두 밖에 없네. 죄송합니다. 학생인 줄 알고. 아니, 학생인 줄 알고. 얼굴은 학생인데. 얼굴은 학생인데. 네. 애들 주로 어떨 때 기침 나오던가요? 이제 어린애들가 집에 있으니까. 기침 감기하면 주로 어떨 때 많이 그렇던가요? 뭐, 날씨가 좀 안 좋을 때, 언제 하냐고요? 네, 주로 뭐 어떻게 할 때 감기 잘 걸리던가요? 기침 감기. 밤이 너무 추울까 걱정해서 온도 확 올리면 습기가 없을 때 어린아이들 기침이 쿵쿵 나오고요. 네네. 그것 때문에 스페저가도 기침을 하고 기침에도 두분을 많이 해줘요. 보통 이제 기침을 이제 이 폐라는 거는 외부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죠. 실제로 우리가 호흡을 하다 보니까 기관지가 건조해지거나 너무 눅눅해지거나 하면 영향을 받습니다만,
제일 많을 때는 체할 때 많이 됩니다. 체할 때. 음식 먹고 애들 과식하고 나면 기침 잘 합니다. 특히 가래 끓는 기침이라든지. 그럴 때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나복자 같은 거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나복자 쓰기가 애매할 때도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제 뭐 그런 걸 조금 생각하니 소자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 쓰는 처방이 별로 없어요. 후세방 그 쭉 찾아보면 제일 유명한 게 여기 삼자 양진탕, 여기는 없네. 지난 시간에 아마 나복자 때 내가 가져왔을 거예요. 삼자 양진탕 정도 있지 뭐 잘 없어요. 소자 도담 감기탕 뭐 이런 거 좀 있고. 그래서 여기 소자 두돈 이런 거는 뭐 나복자 한돈 뭐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엄청 순해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약이 윤하면서도 약한 약이고, 그러면서도 이 기침을 보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정도만. 처음에 어릴 때 애가 어릴 때 1살, 2살 이럴 때는 소자를 조금 썼는데요. 그 다음에 자꾸 가래 끓고 기침하는 거는 중초로 소통하는 게 중요해서 나복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천식에도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뭐 그런 약입니다. 그 다음에 남성보다 폐모를 먼저 먹는 게 좋겠죠. 자, 저쪽으로. 좀 돌릴까요? 근데 요쪽에 붙고 저쪽에 좀 옆으로 조금 돌리니. 저 솔직히 이실직고 할게요. 폐모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의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폐모 제가 안 써서 그렇지, 이거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안 써서 그렇지. 조금 쓰면서도 이렇게 약간, 여기는 신평이라 돼 있는데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약간 좀 자극적인 그런 맛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소자랑 비교해. 소자가 약이야. 네, 아니에요. 약 아니에요. 자, 폐모 한번 읽어볼까요? 약간 깔끔해지네. 폐모 신평, 상한 번열, 임력 후비, 유난 경치. 예, 폐모는 신평하니 약간 쓰죠, 이게. 쓰다 보니까 상한 번열, 그 감기 상한으로 인해서 흉부 쪽에 열이 깝깝하다고 할 때, 번열이라는 거 여기 깝깝해가지고 나는 열입니다. 림력 후비, 림력이라는 거는 그 소변이 잘 안 나가는 뭐 깔깔한 듯한, 이게 전부 다 이게 막혀가지고 긴장이 돼서 안 나가는 겁니다. 후비도 목에 뭔가 걸려가지고 잘 안 나가는 거고, 유난 경치, 유난이라는 것도 이제 전몸살로 인해가지고 저희 집사람 보니까 전몸살 나면 가슴이 빽빽해지면서 벌겋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사람이 막 열이 막 40도씩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염증이 나니까.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이 폐모를 쓸 일은 없지만 그럴 때 씁니다. 벌겋게 돼가지고 뭐 염증이 나서 잘 안 나오고 막 이럴 때. 이게 여기서 상한 번열이라는 것도 기관지라든지 이런 데 어떤 염증이, 소위 말하면 폐렴 같은 거 와가지고 열은 막 고열이 나면서도 기침하고 이런 데 쓰는 거죠. 실제로 기침을 치료하는 건 아닌데 폐를 좀 건조하게 해주는, 식혀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 막힌 거를 통하는. 제가 이런 환자를 본 적이 없어서 써본 적은 없는데, 요즘 그 뉴스에 폐렴 얘기가 좀 나오던데 혹시 보셨어요? 중국 안산 무슨 성이고 무슨 성에서 우한시 그 폐렴은 그게 사스 바이러스와 80%가 일치한다고. 기관지 병인데 폐렴이면 뭐 우리가 볼 일은 없지만
그래도 폐렴 쪽의 환자들을 볼 때는 이런 약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경림쌤 혹시 병원에 근무할 때 폐렴 환자, 중앙자실에서 많이 그죠? 당장 저희 아들이 지금 폐치 폐렴이었거든요. 예,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유행하는 게 무증상 폐렴이 많아요. 저도 전공 출신이니까 나는 천천히 해봤는데 폐렴은 노말인데 막상 이제 엑스레이 찍으니까 폐에 이제 음영이 이제 하얗게 나오는 초기 폐렴. 근데 증상은 없네요. 아예. 그래서 더 작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걸 찍어보셨어요? 그게 증상이 약간 없네. 방어진료실이라서 내과가 같이 있으니까 일단 요즘이 유행하는 게 무증상 폐렴이다. 청소년이나 문화 다 노말인데 약간의 기침, 보통 3기도 쪽 정도 질환 정도 있는데도 요즘 워낙 이제 잘 낫지 않은 기침. 그래서 이게 조금 이분들도 있나요? 아니, 괜찮아요. 이게 기침이 오래 가는데 항생제를 바꾸더라도 잘 낫지 않은 오래 가는 기침. 이럴 때 이제 이쪽에서는 양과에서는 무증상 폐렴이다. 여기가 청진줄의 노말인데 계속 오래 가는 기침. 보통 단순 감기라고 보기에도 뭔가 약을 그렇진 않고 항생제를 쓰는데 잘 낫지 않는 경우. 그래서 엑스레이 딱 찍었더니 여기서 청리에서 다 너무 깨끗했는데 막상 보면 다 폐렴 소변이 나오는 엑스레이 봤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제가 솔직히 아쉬웠던 게 내가 한도 실력 있으면 이때 한 작 써야 되는데 그러게요. 사람이 노말일 때 이게 자신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자신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유독한데 손이 떨려가지고 제대로 처방이 안 나오죠. 제가 약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애가 아픈데 자신 있게 항생제를 안 쓰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거기 넘어가는 게 입원을 해야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팽매 좀 애매해서 아슬아슬하겠어요 저희한테. 그리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러면서 그쪽 양방에서는 항생제를 이제 좀 더 무분하게 써가지고 바꿔서 그 병원이 그런 쪽 소아 케어 대상하는 소아도 유명한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쪽 케어를 할 때 일단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항생제 시킬 때 항생제 걸리거든요. 제가 좀 고민인 거는 이럴 때 한약이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 병원에 있을 때 폐렴 환자들 보면 실제로 열이 많이 납니다. 안 그렇던가요? 그죠, 병원에 있을 때. 이런 무증상 폐렴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 무증상 폐렴도 있고 실제로 여기에 번열 이런 것처럼 폐모를 하는 것처럼 고열이 납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인턴 때 그 환자분이 한 분이 이제 다른 이제 실습 인턴이 도는데 그 어떤 환자분이 제 담당 환자분이 폐렴이 걸렸어요. 그 고열이 나요. 근데 이제 양방적 처치는 다 들어가요. 항생제든 뭐든 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가면 한방에서는 무슨 약을 쓰냐면 제가 아직도 그 처방을 기억합니다. 잠깐만 갑자기 생각나. 시경반화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시경반화탕. 거기 뭐 폐렴에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쓰시더라고. 그래서 시경반화탕을 2주 이상 썼어요. 근데 열이 안 떨어져. 모든 처치는 다 하고 있어요. 닌겔도 다 받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인턴으로서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 뭐였냐면 자고 싶어. 근데 계속 노티가 떠. 이 고열이 나니까. 아니 차라리 뭐 내가 가서 무슨 액팅을 해서 뭐가 좋아질 수 있으면 내가 밤을 새서라도 하겠어. 그런데 인턴이 이제 콜이 와서 가면 이제 온도 뭐 높다 해서 가면 환자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 한번 확인하라는 거야. 그럼 그거를 또 이제 주치의한테 보고를 한다. 그거를 새벽 몇 시까지 했노? 계속 시키는 거야. 그거를 몇 주를 해? 2주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아침에는 또 일해야 되는데 밤에 잠 안 자고 하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치의한테 내가 따졌어요. 솔직하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약이 안 들으면 바꿔라고. 항생제 다 들어가는데 안 듣잖아요. 그럼 한약이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근데 잠 좀 잡시다. 내가 민명자한테 그랬어요. 좀 친한 이제 여자 선배였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짜증이 나가지고 그랬거든. 돌아오는 말이 이게 폐렴에 참 좋은 처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짜증이 나가지고 와, 네 진짜
식용반합탕 근데 진짜 싫어요. 그래서 3주를 썼어요, 결국에는. 한번 내가, 주치한테 완전 깽판 부리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일주일간 더 이제, 해가지고, 3주에는 자연적으로 그냥 열이 떨어졌어요. 진짜 욕이란 욕이, 아무튼, 그때 이제 폐렴이라는 걸 그때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나는 열이 아닐까 싶어요. 일반적인 감기에 그런 이거 쓰는 건 아니에요. 기간. 하나 혹시 청진할 게 있으시면 저희가 전공의들 제일 많이 듣는 게 기간의 초기 때는 휘징이라서 휘파람 물소리라고 저희 시작되잖아요. 폐렴 환자 정말 빠그닥빠그닥 알루미 공수는 진짜 들려요. 들려요. 환자 많은 혹시 진짜 그놈의 맞아요. 빠그닥빠그닥 그거는 저희 딸 그 신기하다. 진짜 신기해요. 빠그닥빠그닥 소리가 나요. 정말 청진. 일본 서울 쪽이든 중국 쪽이든 차례차례 하시는 청진제를 아무래도 딱 하시는 진리구나 진짜로요. 잘하시는 분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확신 중에 하나가 맞아요. 그 호흡 소리 중간에 종이 구겨지는 소리 비슷하게 바삭바삭한 소리 들려요. 바사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폐모를 유선염이라고 이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폐에 생겼다고 생각해요. 탱탱 붓고 열이 나고 뭔가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폐 질환에 폐모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폐모 쓰는 처방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다음에 이거는 처방은 따로 해설을 해서 팟빵에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남성. 누나, 거기 담아오니까 약간 라스베가스를 떠나며의 한 장미가. 알루미늄으로만 딱 하면, 원래 이거 당근 주스 파는 게 간지나서 그래, 간지나네. 약간 알루미늄병이면 완전 안주병은 생겼지 않아요. 근데 이게 커피숍에서 이런 거에서 그래요? 좀 더. 됐어. 자, 남성 한번 읽어볼까요? 남성 성열, 능치 풍담, 파상 신강, 풍축계암. 자, 동료님 맛이 좀 어떻노? 좀 더 기다려봐. 나 이제 조금씩 반응이 온다. 이걸 어디라고 하는? 후두로 뭐 어디라는 거야? 입 뒤에 말랑말랑한데. 영국에. 뭐 그거 이제 나는 느낌이 오는데. 먹어봐. 니는 좋은갑다. 청소할 게 좀 많은갑다. 나 온다 나는. 이쪽이 살짝 마르기 시작하는데. 본초 때 이거 생으로 안 먹어봤어. 그런 거 안 먹어봐, 친구들끼리.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그래? 이건 건조합니다, 건조해. 상당히 실제로 생약을 먹어보면 상당히 건조하고, 지금 이제 조금 먹었는데, 이제 요 느낌이, 뒤쪽으로 살짝 바짝바짝 말리는 듯한 그 느낌입니다. 그 남성은 요 바짝바짝 누나, 아직 여기, 아니에요. 찌꺼기 이제 통하고 있을 거든요. 좀 기다려보세요. 이 남성은 다른 맛은 없어요. 뭐 향기가 있는 약도 아니고, 뭐 되게 매워가지고, 자극 주는 맛도 아니고 그런 맛도 아닙니다. 반하랑 똑같이 말리는 약입니다. 말리는. 건조하게, 금기운이 많은 약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반하와 비교하면 반하는 위장질환에 관련해서 이렇게 또 쓸 수도 있고 한데, 이 남성은 이 뒤에 보면 쭉 나와 있지만 신경계통에 많이 씁니다. 풍축이라는 건 뭐 이게 갑자기 뒤틀리고 굳어지고, 이게 갑자기 어떤 게 굳어지고, 파상풍이기도 하지만 파상풍이 그거 아닙니까? 뭐 이게 갑자기 이게 강직이 되면서 막 떨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 최근에 제가 이걸 봤을 때 넥스티프니스 나온 게 뭐더라? 이게 갑자기 생각나. 이게 양방 다 까먹었네. 갑자기 목 탁 굳어져가지고 하는 게 양방병명이 생각이 안 나네. 넥스티프니스. 예. 한강, 근데 그 오는 병이 뭐죠? 근데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뇌출혈이 아닌데, 뇌수막염. 뇌수막염. 그게 강직이 옵니다, 이렇게. 그런 게 다 이런 겁니다. 파상신강. 찌꺼기가 신경계통이나 척추계통에 딱 이렇게 목이나 이런 데 꽉 차가지고 빡 굳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강증 오는 거랑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모든 데 다 나타납니다. 만약에 눈에 오면 어떨까요? 눈에 강직이 온다 생각해봐. 눈에 갑자기 파상풍같이 강직이 온다면. 뭐 튀어나오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잘 안 움직이니까 한쪽은 잘 움직이고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한쪽은 안 움직이니까 이게 사물이 두 개로 보입니다. 포커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그래, 눈이 살살 자유롭게 이게 하면서, 왜? 포커싱을 딱 해야 되는데. 파킨슨 환자 진전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다 시들어져가지고 힘이 없어서 그런 거고. 이거는 탁 강직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습담이 확 그 조직체에 딱 끼면서 이게 그 조직체가 갑자기 딱 굳어져가지고 파상신강되는 겁니다. 그 환자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아 일상생활 갑자기 물건 들고 복시하지 호소하죠. 네네. 그런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이게 이제 뇌에 실제로 그쪽에 관여하는 부분에 뭐 뇌경색이든 뇌출혈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에 문제가 없는데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찌꺼기가 그런 데 딱 가가지고 이게 포커싱 못하게 찌꺼기가 딱 그렇게 많아요. 그런 게 전부 다 남성이라는 약을 씁니다. 실제로 쓸 일이 많습니다. 어지럼증 환자들 중에 일반적으로 어지럽다, 뭐 갑자기 어지럽다 하지만 어지러면서 갑자기 뭐 여기 섬광이 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편두통 환자들 중에 갑자기 막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막 깨질 듯이 아프고 눈이 번쩍번쩍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이미지를 유추해 보십시오. 그래서 신경계통에 상당히 쓸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요 많이 쓸 때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많이 쓴 경우는 어지럼증에 그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간질, 뇌전증. 뇌전증도 하나의 그 형태죠. 간질. 그런 경우가 전부 다 이 풍축입니다. 풍축. 간질의 어떤 현대의학적인 발전은 제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제가 이제 쭉 의사분하고는 얘기는 안 했는데, 약학하신 분하고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의학은 최첨단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검사기계는 뭐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따라가는 게 뭐냐면 약학이 안 따라간대요. 진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기계 뭐 발전시키는 거야 뭐 순식간이죠. 근데 어떤 약물 개발 이거는 굉장히 그 속도가 느리답니다. 그러니까 오래 쓰는 약은 7, 80년 된 약도 있습니다. 신경계통 약들은. 그게 이제 그만큼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뇌전증 있는 간질애들 치료하는 걸 보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됩니다. 저도 왜 잘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간질 환자를 조금 봤는데요. 한방에서 충분히 치료해 볼 만한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의원에 오는 경우는 다 하고 와요. 다 하고 걱정 안 해도 돼. 아, 내가 이 환자를 뺏길까 봐 걱정 안 했는데 일단은 다 하고 와요. 그래도 안 돼요라고 하니 그래요. 그러면 해봅시다라고 하면 수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데 가면 이제 비싸게 받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한방이랑 어떤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지만 이 남성이라는 약을 그럴 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간질은 혹시 간질 아이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아이들이랑 다릅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파상신강 같은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보세요. 굉장히 애처롭고 연약합니다. 그게 분명히 그 어떤 사기에 의해서 뭐 이런 풍담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경우를 유념해서 이런 약을 같이 쓰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좀 효과 본 경우도 있고 지금도 전화 옵니다. 한 번씩 뜬금없이 그 카카오톡 그 뭐 선물 같은 거 있죠. 나 그거 처음 받아봤어. 그게 저희 집사람한테 야 이게 뭔가 커피 2잔하고 뭐가 케이크가 왔는데 이거 뭔데 이거 우리 집사람한테 그거 선물 준 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선물이야? 일단 자기한테 줘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줘보면 자기가 그래 뭐 알겠다 줬는데. 네네. 네네. 이거는 삼촌의 한의사인데 심지어 저한테 모르겠거든요. 얘가 지금 초등 1학년 끝나서 이제 초등 올라가는 이제 만 8살짜리 남한데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 애초였다는 걸 표현을 하시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더 궁금해서 그런데 굉장히 또래보다 왜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그러니까 얼굴이 다 피어물건하고 그리고 전반 3남매인데 다 키가 또래가 7cm 좀 작아요. 그리고 그 애초롭다고 하시는 게 이제 이 집에 지금 고민인 게 엄마 아빠 굉장히 착해요. 그리고 되게 좋은 거 잘하고 애가 상가에서 만나면 항상 약간 유약한 느낌이 들어요. 마음이 여리여리하고 이런 느낌. 혹시 이게 이주생님 굉장히 애초가 약하다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네네 그런 걸 포함해서요. 항상 감기에 달고 살고 이 친구가 열성병 처음 발생한 게 유치원 7세 발생했어요. 근데 그게 원인이 뭐냐면 39도 좀 넘어갔을 때 39도 조금 넘고 순식간에 36도까지 열성병을 한 번 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이제 싱코프가 왔었다. 일시적 기절이 약간 왔었고 아이를 그냥 깨끗한데 그러시는데 한 번 발작하니까 40도 근처로 입학하면 원래 열성병이 한 번 발생하면 맞아요. 제발 잘하네. 열만 올라갔다면 아이가 사고를 발생하니까 지금 서울대병원 따로 해가지고 검사 이런 거 했는데 예. 서울대 교수님의 최신 지금은 보니까 약간 방어적, 그러니까 약간 넓게 보시면 돼, 스펙트럼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이하를 팔로우하고 이 상태는 완전 논맛이 약간 벗어났지만 당장 소화니까 약물 치료하는 게 그렇다. 6개월하고 소화니까 이 상태만 더 보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입학해서 또 열성전을 또 했어요. 이제 그게 지금 반복 중이에요. 네네. 제가 궁금한 건 이 애초가 약하다는 거는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 못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의 양육 환경 때문에 이제 아이가 좀 약간 기니 물교 이게 기울이가 불편해서 말씀하는 건지 부모 성분 굉장히 착해 근데 아니면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 선생님 말씀하신 네네. 그거는 부모가 뭐 제대로 양육을 어떻게든 잘 못했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든지 다 포함됩니다. 지금 요 순간에 봤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약한 것이 태어날 때부터 약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태어날 때는 좀 튼튼하게 태어났는데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속에서 그래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다 가능합니다. 지금 요 순간 딱 보기에 상당히 그 또래의 애들보다 약하고
조금만 나중에 심해지면 조금만 체하면 계속 간질합니다. 조금만 감기에도 간질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혹시 자 보세요. 간질이라는 거는 신경계예요. 전기, 신, 육체 이런 데 중에 육체에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데 정신에 오는 겁니다. 정신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자유롭게 이 정신은 우리 인체 중에 제일 양이잖아요.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양이 거기 갑자기 탁 꼬부라지는 거예요. 완전 딱 막혀가지고 정신을 어느 순간 뭐 지지하면서 탁 정신을 잃는 건데 이 양이라는데 그 전기신에 탁 막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습담이라는 게 올라가가지고 전기신에 관련된 부분에 탁 이게 막히게 되는데, 뭐가 머리나 정신에 뜬다는, 막힌다는 거는, 전부 다 위에서부터 생성되는 것도 있지만, 다 밑에서부터 이게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찌꺼기가. 하면 이 찌꺼기는 어디서 생기냐면 대부분이 비위에서 다 출발을 합니다. 원인이야 뭐 어떻게든 되지만, 여러분들 강물의 흐름이 유속이 떨어지면 퇴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애가 움직이는 에너지도 좋고 잘 먹고 하면 이 생체 에너지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별로 노폐물 안 생깁니다. 애같이 깨끗한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약해지고 지금 현재 상태가 약해지다 보니까 찌꺼기가 자꾸 생기면서 퇴적이 자꾸 생기고 막히는 겁니다. 대부분 애들 보면 그냥 눈빛이 희미합니다. 희미해. 찌꺼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막히고 또 막히고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의 어떤 기혈을 살리면서도 조금씩 찌꺼기를 조금씩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생각나는 약 없나요? 그러면 조금 더 하나 얘기를 해보면, 이게 부위로 한번 나눠봅시다. 제일 겉에 표라고 할까요? 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제일 위장이나 저쪽에 우리 리라고 하면 위장, 아니면 콩팥, 뭐 이런 오장, 이런 데 생긴 병인가요? 어디에 생긴 병인가요? 부위로만 따져봅시다. 왜, 뭐를 가지고 깊이라고 생각하지? 전기신의 전기가 아니고 그럼 제일 깊이 있으면 실제로 여기서 생겨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콩팥이라고 하면 콩팥에 암이 생겼다고 우리 봐요. 그런 게 제일 깊숙한 데 생긴 거 아닌가? 이제 내가 말하는 게 오장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오장이 그 7전을 장하고 있죠. 그런데 발현되는 게 실제 지금 오장이 문제가 있겠지. 하지만 실제 아까 얘기했듯이 오장에 깊숙한 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진짜 뭐 암 같은 찌꺼기가 여기에 탁 껴가지고 이런 건가? 그런 거는 이제 암 같은 게 이런데 안에 깊숙한 데 있었는. 그러면 제일 겉에 우리 감기 오듯이 표에, 피부에 여기에 뭐 어떤 풍한습이 들어가지고 이 나타나는 병인가요? 겉에? 아닌 것 같죠? 제일 밑에도 아니에요, 이게. 그 사이입니다, 사이에. 우리가 보통 리라고 하면 실제 위장, 갑자기 배가 아프고, 갑자기 설사하고, 갑자기 이런 게 전부 다 리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 지금 그런 병이 아니야. 지금 속이 막혀서 이제 체해서 나타나는 건 맞지. 근데 체하면 왜 간질을 해? 어떤 사람은 배 아프고 설사하는데. 원인은 위장이 체하거나 맞는데 지금 나타나는 병은 그게 아니야. 오케이? 병의
따지면 중환병은 아닌가요? 아, 그런 뜻은 아니에요. 경중은 얘기하는 거. 지금 경중, 우리 일단 부위부터 우리 한번 해보자고. 경중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생명력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 에너지가 좋으면 비록 안에 있어도 해결해낼 수 있어. 하지만 안에 있는 병이 더 이제 오장의 병이 더 문제가 되지. 이 경중은 그런 거고. 그럼 우리 이제 내외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봤어요. 상중하로 한번 해봅시다. 이거 발끝에 생긴, 배꼽 이하로 생긴 병인가요? 아니죠. 뭐, 그거는 분명합니다. 중간에 위장이나 요런 병인가요? 아니죠. 이게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원인이 될 수는 있어. 어디 생기는 병? 상부에 생긴 병입니다. 상부에. 실제로 그렇잖아요. 나타나는 병이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병을 판단하는 연습을 좀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지금 뭐 사람이 이게 간질이다, 뇌, 뭐 그런 거 우리 다 때리치우고 그냥 이래 있는 대로 보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오장병은 아니야. 오장병은 아니야. 오장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나는 병은 아니라고. 아, 그러면 이게 표병도 아니고 리병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꾸 뭐가 이제 사람이 보면 위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혀가는 모습이긴 한데, 이게 또 상부에 자꾸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뭐 할 내용 중에 있어요. 두통 전직. 상부로 자꾸 나타난다. 야, 이거, 가면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될까요? 저 밑에 병이 뭐, 리의 병도 아니고 하병도 아니야. 분명히 상부의 병이야. 겉에 병은 아니고 표병도 아니고. 야, 왜 상부에 자꾸 문제가 되지? 어디에 시발점이 되어서? 너무 얘기가 두리뭉실한가? 실내 문제, 전기실 실내 문제가 있어요. 전기실 맞죠? 전기실 맞는데, 뭐, 빨리. 기운이 내려오는 거. 아래가 약하니까 올라갔던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맞지. 맞는데 아래가 약하다고 다 올라가나? 맞아. 아래가 약하다고 다 올라가나? 그러면 아래만 해주면 다 해결될까? 안 그래요. 그거를 유발하는 그 요인이 있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왜 표리를 자꾸 얘기하고 상중하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병은 이 상부에 생겨, 상부. 근데 이게 표병도 아니고 상부면 표에 문제가 생겨서 되면 되는데, 그런다고 리에 저쪽 오장에 뭐 어디에 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야. 응? 그렇겠지. 뭐가 중간에서 뭐 장난을 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계기가 준비는 다 돼 있지. 신이 평소에 약하고 체력이 약하고 뭐 이런 게 다 돼 있는데 중간에 뭐가 조금만 탁 이러되니까 훅 이래 돼가지고 탁 막히는 거예요. 위로. 핵심은 요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중간을 뜻하는 게 한약 용어 중에 뭐가 있던가요? 중간을 관장하는 그런 뭐 장부라든지 담이라든지 간이라든지 뭐 아니면 비위라든지 이런 게 중간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 생각나는 약 없어요? 야, 이게 자꾸 중간에가 자꾸 요렇게 자꾸 넓어야 되는데 중간에가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데, 야, 이거를 좀 풀어주고 상하를 좀 소통시켜서 해줄 수 있는 약이 뭘까? 시호? 내가 고민 많이 해봤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시오게지탕을 그래 많이 쓴대요. 시오가 용물 모래탕. 그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나 제일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야, 이건 남성초로 써야 되는데, 초로 남성 써야 되는데 왜 이런 걸 쓰냐고. 남는 케이스는 뭐냐, 이거. 고민을 많이 해봤어.
시오가 딱 좋습니다. 제가 시오, 진짜 시오 안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먹어보고는 선입견을 다 버렸습니다. 저는 시오가 상당히 찬약이라고 생각했고, 시오가 상당히 굉장히 스트레스에 쌓여가지고, 진짜 사람이 짜증이 나가지고, 옆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짜증내고 이런 사람한테 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그런 약이 아니에요. 4,3과 딱 비슷한 약입니다. 근데 4,3은 향기를 가지고 자극을 주는 약인데, 시오는 별 자극이 없어요. 굉장히 무난한 약입니다. 그런다고 찬 약도 아니고, 시오를 먹는다고 뭐 설사를 한다든지, 전혀 그런 약이 아닙니다. 시오와 바나.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얘의 어떤 성정, 에너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인삼이라든지 당귀라든지 이런 걸 부자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애의 성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소화가 좀 안 되면 초두, 사인 이런 거 같이 해주는 거예요. 핵심이 시오반한 것 같아요. 모든 간질 환자가 그런 건 아닌데, 병리 자체가 좀 그래요.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제 진도 나갈까요? 진도 나갈 시간이. 자, 지금 이제 영남비전론 마지막이에요. 영남비전론 마지막인데, 제가 이거 영남비전론을 마치고 계속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남성이 상가를 읽어보면 힘이 셀 것 같은데 사약한 소화, 한다나 이런 치과가 특징이 맞잖아요. 그렇게 그냥 시오. 근데 시오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 조금 쓰면 돼. 5분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애들이 약하기 때문에 확실히 에너지를 도와주는 좀 인삼, 당귀 이런 거를 우선시해 가지고 그 밑에 그런 거를 재주 부릴 수 있는 시오, 뭐 천호, 남성 이런 걸 5분 이렇게 시작하면 돼. 에너지가 점점점 살아나고 하면 조금 더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남비전론 끝날 텐데요. 오늘 할 부분이 60페이지죠? 60페이지. 시로 할 차례입니다. 첫째 줄. 앞으로 이제 계속 병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병 이야기를, 학생들하고 할까 말까 했는데, 일단은 제가 다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어차피 뭐, 계속 봐야 될 병. 매를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진도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 뭐 하나 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꾸려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할 얘기가 이겁니다. 시로 두통 전질은 하허 상실, 과제, 족, 소음, 거양, 심즉 입신이라. 책이 없으시구나. 시로 두통, 전질. 자, 두통 안 알아본 사람 있어요? 두통 있어 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모두 다 있네요. 두통 한 번씩 다 알아봤네요. 저도, 두통을, 술 먹고 나면 두통이 한 번씩 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 제가 학생 때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술을 엄청 먹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보니까 한 3학년 때인가? 술을 엄청 먹었는데, 갑자기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이거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학교도 안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 우리, 그거 하는 봉사활동 가는데 엑기스가 있었어요. 거기 오령산이 있더라고. 그걸 그냥 먹었어. 진짜 난 세상에 한약이 그렇게 빠른 건 처음 봤어. 두통이 씻은 듯이 나는 거. 이야,
명약이다. 뭐 어떻게 먹게 됐나. 명약이다 싶어서 항상 술 먹을 때 오령산을 먹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숙취도 없고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 듣기 시작해. 아니 이건 나의 두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었는데 안 들어. 그 절망감. 아무튼 그때 저는 두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두통. 자, 두통이 느낌이 어때요? 두통이 한 두통도 있지만 두통은 욱신욱신합니다. 이 느낌이 어때요? 여기든 어디든 딱 막혀가지고 이게 욱신 하는 그런 두통입니다. 자, 여러분들 태양병에 보면 마왕탕에 보면 두통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 병은 이런 두통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두통이 아니에요. 머리에 소위 말하면 머리를 찬물에 오랫동안 담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찡 하는 그런 두통이에요. 바깥이 꽉 조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는 뭐 음식을 잘못 먹든 피곤하든 뭐 해서 나타나는 두통은 욱신한 두통이에요. 이거랑 그 태양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찬바람이 한 거. 그러면 이게 두통이 뭐 기운이 갑자기 이게 두통이라는 병은 제일 상부에 있으니까 상부로 기운이 탁 쑥 이렇게 올라가지고 탁 막히는 병이에요. 통증은 전부 다 막히는 겁니다. 긴장 막히는 거예요. 상부로 기운이 막힌 거다. 이렇게 딱 두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부에 있는 기운을 기체를 푼다. 이게 두통의 치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두통도 있고 저런 두통도 있는데요. 그거는 그거를 유발한 요인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식체 두통도 있고 뭐 혈어 두통도 있고 기어 두통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 기운이 머리에 기체가 되는데 그게 같이 동반하고 있는 현상이 기운이 없느냐, 혈이 허하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환자 찾아가면서 하면 됩니다. 핵심은 기체입니다, 기체. 그래서 두통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반화입니다, 반화가 위에서부터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면서도 막힌 기운도 풀고. 자, 그럼 재훈아, 내가 질문할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오령산, 여기에는 기체 푸는 약이 없다. 그런데 왜 그때 두통이 씻은 듯이 나왔을까? 술 마시고 습기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러면 그 습기는 참출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결하면 되는데 왜 택사를 가지고 해결했지? 전체적으로 빼줘야 되는. 참출은 그 약이 작용하는 어떤 방향이 어디야? 여기서부터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습기를 표의 감기 기운도 좀 보고 소화기관도 보고 하는 거야. 그런데 택사 저렴 이런 건 어디로 하는 거야? 방향이 어때? 밑으로 내리는 거야. 반화도 밑으로 내리는 거야. 방향이 어때? 병이 머리에 있으니까 머리에 뭐 이게 순지 뭔지 몰라.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운을 조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거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물 이렇게 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앞에 했던 게 뭐냐면 하초만 혼자 작용하는 경우가 없다. 상중초가 같이 작용한 결과물이 하초다. 그러면 하초로 수습을 빼준단 말은 상중초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압력을 조금 줄여주면 머리가 안 가볍겠어요. 그죠? 그게 뭐 물이든 어떻든 뭐 물이 올라가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같은 작용하는 방향이 반화는 그 반화 약체의 성질로 기운을 내리는 거고 오령산은 수분을 밑으로 이렇게 빼면서 뭔가를 쭉 이렇게 빼주는 실제 기체를 보는 약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쑥 내려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만 내려가니까 안정을 취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오령산이 안 드는 이유는 내가 점점점 기운이 약해지니까, 기운 약한데 자꾸 내리니까 어떻게 돼, 사람이? 더 긴장을 해요. 안 들어요. 그때 내가 만약에 거울로 얼굴을 봤으면 점점점 사람이 이렇게 피곤해 쩔어가는 모습을 알았을 텐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왜 안 듣는 거야? 그거를 2배로 늘려보고 3배로 늘려보고 미친 짓을 다 했지. 오령산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해. 술을 끊어야 되는데. 네네. 각성기 뇌경색, 뇌출혈, 뇌 관련 환자들은 네네. 각성기 뇌하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양방에서 그렇게 하죠? 예예. 그게 약간 오령산 같은 개념으로 양방도 해보니까 이제 결국 이 부종을 내리는 거예요. 부종을 떨어뜨리는 데는 그만 뇌하고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죠. 결국 오령산이 네네. 네네. 힘을 다스리고 결국 상부 이런 걸 쫙 내려쳐서 네네. 그런 예예. 어떻게든 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조금 더 잘하려면 상중초를 좀 해결해 주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됐겠죠. 두통이랑 그런 거고요. 전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통은 전기신에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여기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이 뇌, 이 머리에도 조직체가 있습니다. 피혈 육궁골 조직체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에 간 게 아마 두통일 거고요. 이게 전질은 거기에서 이제 신경줄, 전기신 그런 데 관련된 그 기체입니다. 두통은 그 조직체 관련된 거. 병리는 똑같습니다. 하허상실, 하허상실은 아래쪽이 약해지고 비니까 위에 실해져 있다. 실이라는 건 꽉 막혀있는, 뭔가 꽉 막혀있는 거예요. 하허상실. 밑에가 약하니까 뿡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거를 유발하는 거는 대부분 뭐 조이는 듯한, 막히는 듯한 게 있으니까 꽉 뜨는 겁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과제, 족, 소음, 족, 소음, 거양, 소음, 족소음 신경, 경락에, 족소음신, 족태양 방광에 관련된 그 경락에 의한 그런 문제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신의 문제도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상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하. 제일 밑에가 신입니다. 제일 위에가 심이고, 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심신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제일 아래쪽에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약하다 보니까 기운이 밑으로 못 내려오니까 위로 치박히는 겁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신을 많이 볼 거냐, 안 볼 거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석고금 주에 전자는 전자라. 전이란 것은 머리 전인데 간질니라. 하상은 위, 신, 심야라. 심신의 교제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두통 전질은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시호와 반화 좋습니다. 시호 반화. 순몽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도 됩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반화 참 좋죠. 반화 말고도 기운을 잘 내리는 것들이 많죠. 향부자도 있고 대황도 있습니다. 대황이 이제 광증 났을 때 막 사람이 이렇게 될 때 대황을 합니다. 두통 환자가 왔다고 봐요. 대황 쓸 사람하고 반화 쓸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너무 이 정답을 얘기하면 근데 조금만 설명을 해봐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대황은 이런 약이니, 반화는 이러이러한 약이니, 이 약이 들으려고 하면 이 기체의 형태는 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리해 나가면 됩니다. 대황,
저는 두통의 대왕 좀 몇 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운의 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좀 구별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럼 질문을 다르게, 그래, 질문을 다르게 해야 돼, 질문. 대왕은 어떤 약이지? 네가 생각하는 대왕은 어떠한 성질이 있는 약이지? 효능 말고,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약이지? 차면서도, 대왕 먹어봤어? 미안. 아이고, 또 두통이 생긴. 이제 겨우 벗어났는데. 그래, 좀 어떻든 좀 약이 세지 않더나. 약이 셉니다. 두통, 대왕은 약이 셉니다. 이게, 환자분한테 4g 써도 충분히 설사를 할 수 있는 약입니다. 한 첩에 4g 써도. 그 다음 이 약이 상당히 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장군풀이라고 하는 이유가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바나는 먹어보면, 이게 맛도 숭늉맛 비슷하고, 뭐지, 이게 약발이 받으려나 싶은데, 이게 사르르르르 하는, 이 파워가 다릅니다. 약 맛도 하나는 되게 쓰고, 하나는 좀 담담하면서도 좀 맵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쓴 약이라는 거는 이 두통이 욱신욱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 불 난 것 같은 거예요. 불이 난 거를 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썼던 경우는 두통이 제 사촌 동생이었는데 성질이 더러운 사촌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공부는 안 하고 필라테스 한다고 예전에 화장품 팔다가 가족 간의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예, 잘 살고 있는 애한테 얘가 미에 관심이 많았어요. 얼굴은 좀 그런데 얘가 그게 관심이 많아서 필라테스하고 막 부자 남자들 다니는 호텔에 가서 수영장 다니더라고. 정신 차리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두통이 어떻게 오냐면 오면 빡 이래 온대. 그래서 내가 하연이가 저 성질 진짜 성질 대단하다 이렇게 했거든. 그냥 우리가 보통 환자들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하는 욱신 하면 그런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저거는 확실히 진정을 시켜야 되겠다. 부드럽게 일하는 게 아니고 확실히 진정. 그럴 때는 대왕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리는 거예요. 바나 대왕 딱 조합이 얼마나 좋습니까? 대왕 바라 딱. 그럴 때는 대왕 같은 거 넣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순몽초우. 순몽초우는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밑에 보면 현운상이라 어질어질하다는 어떤 옛날에 어떤 그 표현이었나 봐요. 좀 어둡고 흔들리고 그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런 건데 아무튼 어질어질하다는 그 현운상 그런 표현을 순몽초우라고 하는가 봐요. 순몽초우 목명 눈이 아찔하다. 눈이 껌껌해지면서 아찔하다고. 보통 환자들 갑자기 눈이 아찔해지면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지러울 때. 그 다음에 이롱은 갑자기 귀가 안 들려 탁 막히는 돌발성 난청처럼 순간적으로 기운이 탁 막히는 겁니다. 목명도 갑자기 눈이 시커매진다는 게 딱 막히는 거죠. 시신경 이런 데가 탁 막히는 거고 이롱도 기운이 귀에 딱 막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하실상허다. 전반적으로 막히는데 나타나는 게 이제 어지러운 거예요. 은들은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공에 바람이 빠져가지고 공에 바람이 빵빵해져 있으면 두통처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흐물흐물하니까 밑에서 조금만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게 공이 흐물흐물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공으로 따지면 팽팽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실상어라고 합니다. 밑에는 뭐가 기운이 유통이 안 돼 탁 막히고 위에는 흐물흐물하니까
마치 흔들리는 것 같은 거. 그게 이제 이 어지럼증 병입니다. 이 석곡은 여기에다가 상하를 심간이라고 했어요. 위에서 심의 양기가 완전히 꽉 채우고 양기 감색으로 꽉 채우고 있으면은 팡팡 해가지고 흔들릴 리가 없는데 이 바람이 약해 놓으니까 이 양기가 약해 놓으니까 심장의 기운이 약해 놓으니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 간이라는 거는 뭔가 꽁한 거잖아요. 사람이 꽁 해가지고 짜증내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데가 탁 긴장이 돼 있으니까 자꾸 뭐 짜증내면서 뭐 거기서 흔드는 바람이 나타납니다. 위에는 공기가 빠져 있죠. 밑에서는 자꾸 누가 흔들죠. 그러니까 공이 흐물흐물흐물한 것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어지럼증이에요. 그래서 어지럼증 치료의 핵심은 뭐겠어요? 약은. 자, 여기. 좋은데. 니 그 비밀을 벌써 알면 안 되는데. 가면 하실을 먼저 치료할까요? 핵심은 하실일까요? 상을까요? 병을 유발하는 요인은 하실입니다. 하실이 되니까 뭐 삿된 게 있으니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기본 베이스는 뭡니까? 상허예요. 심이 양기가 약해서 그래요. 공기가 빵빵하면 밑에 뭐 실되는 뭔가 막히는 게 있으면 두통같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이게 그게 아니고 이 양기가 약해 나오니 이 자꾸 뭐 조그만 자극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 네네 심장 하트. 네. 그러면 핵심적인 약이 뭘까요? 재훈아 뭐를 보여줄까? 하실을 볼까? 상허를 볼까? 근본적으로 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허가 무슨 약이 좋아? 쫙 양기를 쫙 펼칠 수 있는 게 뭐야? 그건 부자도 부자지. 부자도 부자인데 건강도 좋지. 게지가 이런 데 핵심이야. 겉에까지 펼 수 있는 제일 좋은 약은 제주약은 게지입니다. 건강 부자는 더불어서 해주는 거예요. 양기의 약이고 이런 것들이 성주불수하다 보니까 채워주는 건데 부자가 당장 채워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지는 쫙 이렇게.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연계출감탕입니다. 복령, 백출 이런 거 쓰면서 게지가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계출감탕이 잘 듣는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연계출감탕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에 뭐가 여기에는 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뭐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 하실 막히는 거. 이 간이 막힐 수도 있고 이 중초가 막힐 수도 있고 그 막힌 거를 통하는 데는 반하가 좋습니다. 반하. 그 다음 뭐 아까 염계출감탕에서는 백출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백출도 그 중간에 쌓여있는 찌꺼기들을 좀 없애잖아요. 좀 잘 듣는 거예요. 거기 아까 이제 오령산 얘기가 자 이제 오령산에도 게지가 있습니다. 게지로 좀 게지가 좀 적어서 그렇지 게지로 양기를 좀 봐주고 그 다음에 그 막혀있는 찌꺼기들을 물로 쭉 빼주면 잘 듣습니다. 택사탕 이런 거 오령산 그런 걸 쓰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거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대로 쓸 수도 있고 꼭 작방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게지입니다. 게지. 이 상실하어하고 하실상어의 뉘앙스를 잘 알아야 됩니다. 상실이라는 얘기는 기운이 올라가서 그쪽에 기운이 딱 막혔다. 위에 막혔다는 거고. 하실상어라는 거는 밑에가 막혀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 족, 소양, 고름, 심직, 입, 간이라. 간이 여기서 우리가 간을 얘기하는 거는 비위는 없습니까? 비위 다 해당됩니다. 간에
영양을 다 받잖아요. 그래서 소시오탕이라는 게 상당히 실증 이런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지럼증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복만진창, 지격거협, 하골상모, 과제, 족, 태음, 양명이다. 복만진창. 복만은 배가 빵빵해지는 병이죠. 예, 실제 복수를 차는 환자들 보면 진짜 깨구리배 같이 됩니다. 난 팔은 빼짝 말랐는데 배만 펄로. 나 진짜 무식하게 인턴 때 응급실에 딱 있는데 진짜 올챙이 같은 아저씨가 와요. 응급실에. 이게 이분들 보면 뭐 며칠에 한 달에 한 번인가 복수배로 와요. 나는 그걸 처음 봤어. 그래서 이제 야, 저 아저씨는 뭐를 먹고 저래 배가 뽀락하는 거. 그때는 내가 그게 복수인지도 몰랐어. 근데 이제 양방 GP가 보니까 대수롭지도 않게 그냥 주사기 꼽아가지고 물 빼더라고요. 아, 그때 알았어요. 거기 한 1리터 넘게 빠지던데? 그 빼두면 배가 쑥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복만을 봤는데, 그렇게 물이 완전히 복수가 차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환자들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배가 빵빵해진다고 합니다. 뭐 복수가 차는 경우는 아니고. 심지어 또 한 분들은 보면 윗배만 빵빵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복만의 큰 그 카테고리 안에 듭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이 소화기관 비위 중앙에 딱 기운이 갇힌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골상모라고 했습니다. 하골이라는 것은 밑에서 위로, 기운이 밑에서 위로 이제 후들려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상모라는 건 위에서 덮어졌다는 뜻입니다. 심폐의 기운은 상초로 올라가서 쭉 기운을 펼쳐야 되는데 심폐의 기운도 약하고, 그 다음에 간신의 기운도 약하니까 이게 기운을 밑으로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딱 갇혀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어떨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 결정장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체하면 딱 이래요. 답답해서 빵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병 중에 보면 심화, 비 이런 거 병이 어떻게 됩니까? 병발어 양자, 이반하지. 양에 있는데 하를 시키다 보니까 기운이 탁 여기 맺히는 거예요. 그게 흉비죠, 흉비. 흉비증. 딱 맺히는 이유가 그 합법으로 인해 가지고 기운이 손상되다 보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상초로 가는 심폐의 기운이 약해져 가지고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탁 갇혀가지고, 이런 게 전부 다 복만진창입니다. 이거 치료 어떻게 하던가요? 소양경은 소통시킵니다. 소양경.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위병이지만 아마 이제 현대병으로는 전부 다 간 담도계통의 병일 겁니다. 복수차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어떤 치료입니다. 여러분들 그 환자가 소화 안 된다고 해서 자꾸 소화제 쓰지 마세요. 흔드는 힘이 약해서 그래요. 흔드는 힘. 간이 자꾸 여기 흔들어주는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흔드는 소화제로 흔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키는 거는 꼭 어떤 산사, 신공, 메가, 사인, 귤피 이런 게 아니고 뭐 시호라든지 향부자라든지 이런 어떤 기운을 흔들어주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게 먼저 돼야 되고, 그 기운이 뭔가 이제 갇힌 것들이 풀려지면 자연스럽게 위는 풀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자꾸 위만 흔듭니다. 제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했어요. 소화 안 되니까 사인, 소화 안 되니까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먹을 땐 좋은데 또 그래야 됩니다. 기운이 굉장히 약한 여자분이 막힐 때는 쉬운 향부자 써서 흔들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그 양을 잘 조절하시든지 아니면 너무 약하면 이 기운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운을 보충하면서 그 인삼, 청붕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보약계통 중에 안 막히면서 이렇게 흔들어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골상무라는 게 상초로 가는 심폐의 힘도 약하고 간신의 힘도 약한 어중간하게 지금 딱 갇혀있는 그 상황입니다. 해수 그래서 여기 후박이 복창만 이런 거 쓰죠. 후박 고미도 있고 그런 데 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해수상기 골재흉중 과제 수양명 태음이라. 해수상기. 자, 해수는 기침인데 기침이라는 게 여기 뭐라 표현했냐면 골재흉중에 흉중이라 돼 있어요. 골이라는 표현은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왔다. 정상적인 기운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기운이 밑으로 못 내려가고 여기 갇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해수병입니다. 그래서 해수는 폐에서부터 기운을 밑으로 쭉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침이 오면 제일 먼저 이제 왜 폐에 기운이 모였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기 흉부 쪽에 왜 기운이 모였는가? 대부분은 소화기관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애들 경우가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소화 안 되면 자꾸 기침하고 그래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가래 끓는 기침이다. 그럼 백발백중 이거는 위장계통의 그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제 먼저 하수구부터 좀 뚫어놔야 돼요. 이제 뭐 폐의 기운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흉부의 기운이 자꾸 갇히는 거예요. 흉부의 기운이. 그래서 이 상중소를 쭉 펼쳐야 돼요. 기운을 내리는 게 우선이 아니고 요거를 쭉 펼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거를 구멍을 쭉 열어주면 자연스럽게 내리랍니다. 하기를 자꾸 하고 바나 안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사삼, 인삼 이런 것처럼 흉부를 길경 이런 것처럼 쭉 이런 걸 자꾸 펼치는 이런 것들이 훨씬 기운에 좋습니다. 기침의 양상에 또 다르죠.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미자는 어떨 때 쓰죠? 오미자. 응? 어떻게 알 수 있죠? 과하게 늘어진 느낌이 있을 때 쪼여져야 조금 더 네가 옆에서 부연 설명 한번 해봐봐. 확실히 오미자라는 거는 누나가 이제 오미자가 늘어졌다라고 하는 이유가 오미자란 약 성질이 새콤하고 수렴시키는 그 맛이다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뭔가를 오므리는 이런 성질이니 늘어졌던 상황이라는 걸 알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기관지가 늘어진 게 뭐 어떨까? 지금 꽉 막힌 게 아니라 헐떡헐떡 그렇게 하는 뭐 그런 것도 가을이 혹시 가을에 이제 여름에 한창 더워요. 한창 더운 건 당연한데 그 더위가 가을까지 지속된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던가요? 그딴에 여름에 더웠는데 가을에는 서늘한 기운이 확실히 와야 니 안 좋더나. 근데 가을까지 조금만 더우면 식물이나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픽픽 늘어집니다. 여름에는 강렬한 태양도 있고 뭐 이제 비가 안 와서 이제 늘어지는 것도 있지만 가을에는 선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을 기운이라는 거는 여름처럼 막 에너지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하면 이렇게 늘어집니다. 조금만 하면.
가을은 금세 없어지는 그런 거예요. 조금만 뭐 기침을 많이 한다. 조금만 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늘어지는 게 이제 이미 금세 오는 겁니다. 그게 너무 과하게 기침을 갑자기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상한 눈이나 이런 데 보면 소위 말하면 뭐 소청룡탕이라든지 이런 데 사하는 약, 뭐 세신, 반하 뭐 이런 쭉 약이 들어가면서도 오미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분명히 기침을 이제 막 하는데 이게 금세 늘어지거든요. 금세 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과하게 조금만 하다 보면 금세 기관지는 늘어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뭐 신장이 늘어지다 이런 얘기 우리 안 쓰잖아요. 기관지는 확장이라는 얘기 씁니다. 실제로 늘어집니다. 조금만 이래. 그러니까 분명히 사하는 이 기운을 사해야 되지만 곧 하면 금세 이 금기운은 충격을 받아 늘어진다. 그러니까 그 오미자 같은 걸 같이 쓰는 겁니다. 폐 자체가 금세 늘어지니까 오미자를 같이 써줘야 돼요. 네, 써야 돼. 꼭 많은 거. 아니, 물론 그렇죠. 만성 기치도 포함해요.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소청룡탕이 왜 오미자를 쓰냐. 전부 다 사하는 약, 반하, 기체를 통하는 전부 다 그런 약인데, 왜 오미자라는 약이. 근데. 기존에서 오미자 왜 들어가는 선생님한테 청룡탕 설명드렸을 때 구수허로 아니냐. 약간 늘어질 정도로 지쳐있을 때 오미자를 쓰지 그 선을 쓰면 굳이 아니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늘어진 때는 확실하게 써야 돼요.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러면 늘어졌으면 왜 소청룡탕에 반하 쓰냐는 거예요. 반하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세신도 쓰고, 그건 왜 쓰냐고. 그게 기관지의 특징이에요, 특징. 제가, 그 다음에 그거에 보면, 심화 유수기 이런 거 오는 거 보면, 그 전에 배가 깨끗했는데, 갑자기 기치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반복되다가, 반복되는 사람이, 이 약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기침을 또 하면, 금방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네. 예.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우가 아마 소청룡탕을 실제로 예를 든다면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심화 유수기가 생기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번에 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화 유수기가 역상해서 갑자기 기관지를 자극해가지고 기침을 확 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제 기침 많이 하고 해서 조금 안 좋은 상태인데 그렇게 하니까 그런다고 계속 사는 약만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관지 말고 확장증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게 다 늘어지는 겁니다. 기관지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번, 두통, 병재, 격중, 과제, 수, 태양, 소미라. 빨리 꺼내야 되겠네. 신번, 두통. 신번은 가슴이 답답하고 허번증이 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할 텐데 여기 두통이 나왔네요. 앞에 두통하고 무슨 차이죠? 이 병재, 격중, 흉격에 생긴 병인데 두통이 있다는데? 이 두통하고 앞에 두통하고 뭐가 다를까요? 흉격에 생긴 병에서 병의 원인은 흉격에 생겼는데 두통이 난대요. 이거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과연 앞에 두통은 앞에 신나게 두통 해설해 놓고 그래서 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두통이 여기에서는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기는 두통 해가지고 기운이 막히는 이런 게 아니고 여기가 갑갑하면서 생기는 뭔가 답답함 이런 건 것 같아요. 머리가 답답하고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
앞에 얘기하던 하허상실의 두통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 우리가 두통으로 치료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여기가 답답하다 보니까 같이 울리는 듯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실제 앞에 병리는 하허상실 그런 게 아니에요. 핵심은 신번 요쪽에 있습니다. 병제 격중이니 과제 수 태양 소음이라. 이 전부 다 이 흉격에 답답한 거는 열이 갇혀서 그래요. 또 이 흉격이라는 부위 자체가 심장의 부위고, 심장의 기운이 잘 펼쳐지지 못하니까 모이면 자꾸 깝깝해집니다. 근데 왜 흉격에 이 불기운이 왜 모입니까? 이 불기운이라는 건 항상 타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초가상간을 태우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모입니까? 약해져서 모입니다. 약해져서. 지가 만약에 힘세면 광증이 되죠. 실제로 환자가 이 열감이 느끼고 답답하다고 해서 이걸 자꾸 약하게 하는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열은 나고 있지만 이 양기를 오히려 도와야 됩니다. 이게 모여있는 것을 펼쳐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긴 이 허열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 중에 답답하다고 해서 자꾸 황금, 황년 이런 것만 써야 되는 치자 이런 것만 해야 될 게 아니고 계지를 같이 써야 됩니다. 계지를. 그런 거 열을 보는 거와 함께 약해진 그 흉격의 이 양기를 같이 넣어요. 그게 이제 정답입니다. 더 보충을 해주고 자꾸 안 모이도록 에너지를 해주고 이제 모여서 생긴 그 열을 황금, 치자 이런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대부분 제일 많은 병이 그겁니다. 이 갱년기 때 열나고 답답하고 화딱질 나고 일반적으로는 그쪽에 청열지제를 많이 씁니다. 소위 말하면 가미소요산이라든지 가미소요산은 청열이 심한 건 아닌데 시오 들어가는 약들이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도 쓰지만 그런 거와 함께 계지 같은 거 이제 소문에서는 계지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침할 때에 기침은 골제 흉중이라 해가지고 갇혔잖아요. 흉부에가 이것도 또한 흉격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기침 뭐 때문에 여기가 갇힌다든가 내려가는 통로가 막혀서 그래요. 실제로 어머님들 중에 자꾸 열이 나고 갱년기로 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중초가 막힌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줘야 돼요. 열이 밑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잘 내려갈 수 있도록 길을 위에만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외로 소화제를 쓸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향부자 같은 것도 향부자가 소화 기능이 있다. 약성 일부 보면 향부자 좋지. 기운도 통하면서도 소식도 시키고 잘한대. 이거 다 알고 질문한 거예요. 자, 맥지 소대 활삽 부침은 가히 지별하고 맥의 소대 활삽 부침은 손가락 짚으면 구별할 수 있고 오장지 상은 가히 유추하고 오장의 상은 미루어서 추리할 수 있고 유형별로 나누어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 오장에 우리는 오장을 보는 그 학문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을 딱 봤을 때 그 유형을 이제 이게 목의 기운을 닮았는지 여름의 기운을 닮았는지 가을의 기운을 닮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비슷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생소하더라도 5가지 중에 하나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오장상음은 이제 진찰할 때 쓰는 거죠. 가히 의식하고 오색미지는 가히 목찰하나니 오상은 정신을 딱 귀에 잘 정신 집중해서 착 들으면 그걸 가지고 오상의 그 유추를 할 수 있고
그 오색도 자 눈으로 잘 보면 할 수 있으니 능, 합, 색, 맥 하면 가히 만전이라. 능이 색과 맥을 합하면 만전할 수 있느니라. 요 말은 누구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요거는 아마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후학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로 You can do it 하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의학의 핵심은 요약하는 겁니다.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5가지 중에 어떤 속설이 느낌이 비슷한지 꼭 캐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꾸 훈련하다 보면 그게 그 안테나가 점점 정밀로워지니까요. 그건 훈련해 가면서 자꾸 하다 보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마칩시다. 네네. 위장이 예예. 소도시대가 쓰지 말고 족수양 감 예예. 상황에서 말하는 강경 같은 감정격 같은 쓰는 매우 좋은. 그 다음에 그거고 그 다음에 비정격이 보면 다 목혈에 대도는백 이런 게 들어갑니다. 소화 안 될 때 제가 이제 소화 안 될 때 환자분들이 체했다고 오잖아요. 침을 참 많이 나와봤는데요. 위정격이 재밌었던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위정격의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에는 위정격을 놓고요. 한쪽에는 대돈은백, 그 다음에 중충 이렇게 탁 놓습니다. 중충, 예, 신포경, 예, 깔끔합니다. 강추합니다. 강추합니다. 그 수거는 심포라서 이게 약간 소양면을 걸을 시고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심포의 특징이 좀 있어요. 심포의 특징은 심장의 기운을 받아서 명령을 해가지고 온 곳으로 펼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꾸 체하는 거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체할 때 기결, 기울, 스트레스가 많이 낍니다. 저한테는 얘기하진 않지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음식 먹고 탁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해가지고 오면 딱 그렇게 놓습니다. 요즘에는 잘 됐습니다. 강추합니다. 네, 저는 직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